안녕하세요, 다빈치 코딩입니다. 오늘은 구간합 혹은 누적합이라 불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간합이나 누적합은 어떤 범위 안에서 중간 합계를 자주 구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앞서 회전 초반 문제를 통해서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결과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주식의 이동평균선이나 날씨의 변화 등등 고정된 범위에 계속된 합계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상단 동영상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반면 누적합은 정해진 구간 없이 범위의 합계를 자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누적합은 일회성 조회에는 알고리즘의 효과가 없습니다. 정해진 구간 내에서 부분의 합을 자주 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카드의 사용 금액을 구간별로 알고 싶을 때, 혹은 유튜브 조회수의 기간별 합계를 알고 싶을 때, 어떤 물건의 판매량을 분기별, 연별, 일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간을 빠르게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한 달치 구간의 합계를 구하는데 1초가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1초라면은 6개월은 6초, 1년은 12초가 걸립니다. 이것을 10년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120초, 즉 2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어떤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데 2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구간합, 누적합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합 알고리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물건 판매량이 있습니다. 먼저 일별로 저장된 판매량을 현재 구간까지의 합계를 누적해서 계속 구해줍니다. 다섯 번째 날은 원래 리스트에는 그날의 판매량만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합의 리스트에는 처음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의 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날의 값은 처음부터 여덟 번째 날까지의 합이 됩니다. 이제 어느 한 지점의 값을 읽으면 처음부터 그날까지의 합계 판매량이 됩니다. 4일부터 9일까지의 합계를 알고 싶다면 먼저 9일날의 값을 읽습니다. 그리고 4일보다 하루 적은 3일날의 값을 읽습니다. 9일에는 처음부터 9일까지의 누적 합계가 있고 3일에는 처음부터 3일까지의 누적 합계가 있습니다. 9일의 합계에서 3일의 누적합을 빼주게 되면 4일부터 9일까지의 누적 합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적합을 사용하면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확인할 양이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이 단 두 수의 차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합에 대해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풀어볼 문제는 백준 온라인 저지의 11695번 구간합 구하기 4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n개가 주어졌을 때 i번째 수부터 j번째 수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범위와 함께 총 횟수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n도 10만, m도 10만이기 때문에 그냥 구간합을 구하게 된다면은 시간 초과로 1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합 혹은 누적합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의 인풋 함수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10만 개의 m이 주어지기 때문에 10만 줄의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이 한두 개라면은 큰 차이가 없지만 10만 개라면은 입력의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의 입력을 받는데 0.001초라면은 이것을 10만 개 받게 되면은 100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입력을 받는데 0.002초라면은 무려 200초가 걸립니다. 이처럼 하나의 입력값은 별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개를 받게 되면은 속도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빠른 입력을 사용하도록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input sys, 앞으로 input은 sys.standardinput.readline 이렇게 사용하면은 인풋으로 사용하는 모든 입력이 리드라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print help 인풋을 사용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풋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서 인풋을 리드라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헬프를 보면은 이 인풋은 더 이상 인풋 함수가 아니라 리드라인의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드라인을 쉽게 인풋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누적합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게 되면은 시간 초과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줄에 n과 m이 주어집니다. n과 m은 맵 인트의 숫의 스플릿. 우리는 앞에서 인풋을 리드라인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여기를 일일이 리드라인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풋을 사용하면은 그대로 리드라인을 쓰는 것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는 리스트에 들어갈 n개의 자연수가 입력이 됩니다. ARR은 어레이는 맵 인트의 인풋의 스플릿 이렇게 해주면은 어레이가 입력이 되는데 얘를 리스트로 감싸줘서 리스트로 사용하겠습니다. 폼은 in range m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I, j는 맵 int의 input의 split 해서 I, j를 받고 for a in array에 i부터 j 플러스 1까지 입력을 받습니다. sum a라는 변수에다가 누적해서 a 값을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빼놓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i와 j 값은 1부터 n보다 작은 수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리스트는 0부터 시작하는데 이 문제에서 1과 3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세 번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i 값을 1씩 빼줘서 해도 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레이의 맨 앞에 0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번째는 0이 되고 첫 번째부터 리스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ij 값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값을 모두 더해주면은 print sum a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은 12, 9, 1, 12, 9, 1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복사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초과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쓰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레이의 i번째부터 j 플러스 1까지 바로 이렇게 구해주면은 포문을 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초과가 안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결과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보면은 이건 역시 시간 초과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누적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입력을 받았으니까 sum array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템포 값을 하나 만들고 템포 값에 누적합을 계속 더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sum array에다가 append 템프를 해주게 되면은 sum array에는 이 array의 값들이 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for in range m을 하고 i, j 값이 map의 input에 split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구간을 알 수 있고 sum array의 j부터 sum array의 i-1까지 i번째부터 j까지 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빼주어야 하는 값은 i-1이 됩니다. 여기서 앞에 0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플러스 1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12, 9, 1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적합이나 구간합 이 알고리즘은 리스트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간합, 누적합 형태를 2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